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친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죠? 뭘까요? 저희가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미리 읽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순간적인 질문이어서 잠시 멍 때렸습니다. 그럼 처음에 작가 소개부터 할게요. 이 책은 너무나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 다 아실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 근데 이분은 1976년생이시네요. 젊어요. 저보다 일주일 전에 태어나셨어요. 네. 떡지님의 나이가 공개됩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역사에 관한 주제로 많은 논문과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총균세를 쓴 제레미 다이아몬드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빅 히스토리를 가져다가 글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사피엔스를 쓰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두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 총균세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피엔스가 탄생을 했고, 이 사피엔스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유발 하라리가 정말 대단하다, 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 유인원부터 이 사이보그까지 인간의 역사를 한 큐에 이렇게 깨가지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지, 그의 그 방대한 지식이 놀랍고요.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한 그 유발 하라리한테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 유발 하라리의 그 발상의 전환, 우리가 여지까지 배워왔던 기존의 통념을 깨고 새로운 인식, 문제 제기를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지까지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유발 하라리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저한테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 소개에 혹시 덧붙여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학자적인 면모는 말씀해 주셨고, 네. 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이 하라리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여기 책의 농업혁명에 관한 부분에 보면 동물을 가축화시키는 내용 나오잖아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쵸. 그 부분을 읽으면 나도 채식주의를 하고 싶다. 맞아요. 영화 옥자를 보면 삼겹살을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 그 다음에 또한 이분이 동성애자라서 근데 이 동성애자라는 걸 감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 드러내고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Q&A 게이로 산다는 것 이런 이제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도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연스럽다는 건 누가 정하냐, 이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정해진 건데, 사실 이 동성애가 있다라는 건 이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지 부자연스러운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어떤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대면서 게이가 뭐 부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연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들이. 동성애가 아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건 아니다. 그것도 우리의 관념이었다. 잘못된 관념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지까지 저희가 읽었던 사피엔스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존의 관념을 다 깨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마 이 동성애자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판 어린 시선으로 봤을 때 대변을 하려면 그런 통념을 깨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했고, 그게 또 이 문제의식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작가 소개 끝낼까요? 네. 네. 그럼 서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 책이 독자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갖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말 우린 누구인가?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인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갖게 됐는지 차근차근 풀어나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런 거를 이해하고 생명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신의 영역인 생명을 다루거든요. 우리 생명공학에서 생명 창조까지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쓰셨어요. 네. 혹시 서문에서 하실 저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하라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그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한국이 지금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피엔스가 충분히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이 시크릿을 알아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 인지혁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하냐면요. 우리의 종, 우리 사람, 사피엔스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대요. 그 결정이 이제 생명과학, 그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혁명 들어가 볼게요.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다양한 종이 살았대요.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솔로엔시스, 데니소바인 뭐 이런 종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 딱 한 종만 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라리가 추적 조사합니다. 약 7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 살던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거기서부터 유라시아 땅덩어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서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 지역에 상륙하면 다른 종류의 인간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이론은 이겁니다. 사피엔스가 그 지역에 있는 인종을 죽였다. 너무 무섭죠. 네.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토착 인류를 멸종시켰다는 겁니다. 네. 형제 살해범이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네. 또, 저희 사피엔스는 정말 평화적인 인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지혁명이 나오거든요. 사피엔스가 15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건 7만 년 전의 일이에요. 7만 년 전에는 한 지역에 살았는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 아마 그 당시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사피엔스 내에 뭔가가 바뀌었을 거다. 근데 도대체 그게 뭔지는 알지 못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유발 하라리는 말을 하는데요. 찰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면 아마 그 시절에 초신성이 대폭발을 했고 그 폭발하는 과정에 우주선이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던 호모 사피엔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사피엔스 내 발달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피엔스가 이제 탐험을 시작해야겠다. 밖으로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까 머리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지식의 나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지혁명이 이때 발생을 한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은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인지혁명을 여기서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인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화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이제 진화이다 보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변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인지혁명이라는 어떤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이 인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나 어떤 환경에 의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인지혁명이고 이 인지혁명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들에게는 굉장한 언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피엔스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여기서 뭐 강변에 사자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혁명 전에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뒷담화 능력, 그 뒷담화 그 이론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응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맥시멈이 있죠. 몇 명이죠? 150명. 150명이 넘어가면 뒷담화 이론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응집하고 협력시킬 수 없다고 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죠, 독서님? 허구에 기반한 집단적인 상상력.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푸조라는 그 자동차 만드는 프랑스 그 회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믿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푸조사가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상적인 어떤 믿음, 허구를 가질 수 있는 이 사피엔스의 능력 때문에 이 사피엔스 종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다. 네. 인지혁명은 그러니까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사피엔스가 다른 종하고 다르게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종이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뒷담화 이론하고 허구에 기반한 상상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전 되게 놀라웠던 게 제가 여지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신, 국가, 돈, 인권, 정의 이게 다 모두 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카톨릭 신자로 살고 있지만 저 미국에 있는 카톨릭 신자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돈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돈을 쓰면서 저 사람이 내가 돈을 주면 그만큼의 물건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허구라는 관념 속에서 잘 협력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인지혁명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최근에 돈에 관계도 돈은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돈으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가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조각에 대한 믿음이. 아, 대단하죠. 네. 그리고 국가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결국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허구라는 거. 와, 놀라워요. 그래서 이 인지혁명 때문에 우리 세대는 사회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부분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피엔스는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종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종일 수도 있는데 생존과 관련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이 되면 어떤 것이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렵 채집인들이 이렇게 뻗어나간 것은 어떤 모험심에 기반한 것도 있겠지만 사냥감을 찾아서 또는 어떤 다른 부족에 의해서 밀려났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뻗어나가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치만 이렇게 호주나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모든 그 동물들 거의 모든 동물들을 멸종시켜버린 거 보면 그거요. 지금 이제 대홍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사피엔스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가서 이제 몸무게가 50kg이 넘는 호주의 동물이 24종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23종 멸종시켰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사실 평화라는 것도 상상에 기반한 허구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평화는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게 평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종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피엔스는 그 방법 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관념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멸종시키지 않고도 뭔가 자연적으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거기만큼 그럴 단계까지 인지가 발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피엔스가 정착하면 그 지역에 있는 대형 동물은 대부분 멸종을 했고 모든 조류의 종도 60% 정도 멸종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태계의 연쇄 살인범이다. 뭐 일부 학자 중에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기후 변화의 탓을 하려고도 한대요.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쭉 살펴본 결과 사피엔스가 도착하면 그 주변에 있는 대형 동물, 뭐 다른 동물들이 거의 멸종이 됐고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피엔스가 범인이다 라고 결정적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똑치님은 더 추가하실 부분 계신가요? 저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가 확산되면서 벌어졌던 이런 멸종이 물결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첫 번째 물결이었다. 맞아요.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의 대형 동물을 멸종시켰던 건 제1의 물결에 불과했고 네. 그 이후에 농부들이 확산이 되면서 제2의 이 멸종 이런 잔인한 이런 물결이 또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산업활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상황에 제3의 물결로 또 멸종이 일어나고 있다. 네, 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멸종될 어떤 동물들이 언급된 걸 보면 고래나 상어나 참치나 돌고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 제1 물결은 아까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똑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3물결에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벌어지는 멸종하는 동물들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 물결을 막을 수 있죠. 우리가 이 물결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칼세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제3의 물결로 인해서 이런 고래, 상어, 참치, 뭐 돌고래 이런 것들이 멸종이 된다면 인류의 멸종도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런 걸 알아야죠. 유발 하라리도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인지혁명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아주. 다음에는 이제 농업혁명 2부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